다를 것 같습니다.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ning, gonna mow you down. There's a new day rising. 네, 얼마 전 6일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여러 가지 이색적인 기록들이 쏟아지죠. 그 가운데는 이색 당선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의 기초광역의원 가운데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정혜 이슈로드, 오늘은 바로 그분들을 만나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짚어보고 그 과정과 열정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러 가는 첫 번째 주인공은 전국 최다선 기초의원입니다. 무려 9선에 성공한 안동의 이재갑 의원인데요. 이분이 새벽 이른 시간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해요. 지금이 오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인데 도착하면 콩나물 국밥집에서 이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인 덕분에 제가 아침에 이렇게 잘 챙겨 먹게 되네요. 기초 의원들은 정치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는 정치 자체가 생활 정치잖아요. 가급적이면은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애를 쓰지. 사실 이제 이번이 민선 8기가 이제 시작이 되지만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 어떤 역할론, 무용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워낙 좀 긴 시간 함께 오시면서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우리 기초의원들 있잖아요. 기초의원들이 전부 다 전국에 몇 명이냐? 2,988명이에요. 2,988명 중에 문제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문제되는 분들이 5%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대다수의 의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매스컴에 올라오는 비난받는 이런 사람들 몇몇 때문에 결국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필요 없어. 이런 말씀들을 쉽게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 말씀들을 하는 분들한테 어쩌면 지방의원들이 가장 필요한지도 몰라요. 정작. 그렇죠. 만약에 기초의원들이 만약에 2회가 없어졌다 가정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지역의 정치적인 이제 이 권한은 네. 국회의원한테 다 돌아가겠죠, 다시. 네. 그렇죠. 쏠리겠죠. 네. 그렇죠.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럼 우리 안동 시민이 지금 현재 한 15만, 16만 좀 안 되는데 한 16만의 민원을 소소한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구멍이 생긴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식사하시고 보통 이렇게 그럼 나가셔서 바로 지역구 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세요? 그래야죠.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이제 저희 그 TBC에서 박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저수지가 마을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주민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예, 저수지가요, 생긴 지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이 저수지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서부터 5개 동네, 매정리, 원천 1, 2동, 사천, 갈령까지 이 가물에도 모심기가 100% 이제 다 완성할 수 있을 그 정도로 보배 같은 못입니다. 예. 그럼 요즘처럼 가뭄 때도 이 저수지 영향을 받는 마을은 그 물 걱정이 없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요. 그 이제 지역의 요 기초 의원이 예. 안 계셨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좀 어떻게 이게 마을에 어떤 이게 이 바람이 전달이 된 건가요? 시작할 때요, 우리 이재갑 의원님이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건어울 국회의원 그리고 김희동 시장이 요 세 분들이 해가지고 이거 저수지를 준공한 겁니다. 예. 이거 막을 때 내가 서울에
안동 소주 싸들고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농림부에. 나 바빴네요. 그렇죠. 또뭐 바빴네요. 농림부에 이 농업용수개발 하는 사업팀에 안동 소주 한 박스 사들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과천에.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바빴어요. 할 게 너무 많잖아. 열정이 내가 너무 해야 돼. 넘치고. 예. 그리고 막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러니까 기다릴 사이가 없어.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특정 사업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초의원으로서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역할까지를 하신 거예요? 왜 이런 게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서로. 이 말이 이런 게 어떨까요? 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제 계속 던져드리는 거예요. 계속 던져드리고 그분들이 이거 우리 한번 해볼래? 예. 이제 공감대가 이렇게 되면 올라오면. 그렇지. 그러면 네. 그때 이제 예산 확보해가지고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주도에서 하는 사업이 99%가 아닙니다. 100% 실패해요.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진짜 주인은 손님같이 객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면 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요 얘기도 안 여쭈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 구선이라는 다선을 하시면서 이렇게 정당 소속이 없으셨어요, 그죠? 이것도 사실 본인의 강한 의지나 신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건 나쁜 얘기인데요. 그건 참 아픈 얘기인데 원래 정당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정당 네. 공천 제가 시작될 때는 제가 정당 공천을 받았었고 그러다가 어쨌든 뭐 좀 아픈 게 정당에서 이런 얘기 방송하면 안 되는데 오프 더 레코드 할게 편하게 말씀 주시면 알아서 자르겠습니다. 제가 네. 제명됐어요. 아 그래요? 네. 제명된 징계죠. 징계인데 본예산 수정 예산을 낸다는 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 특정 사업에 대해서 항목 하나하나까지 다 잘라가 싹 다 전지 삭감하는 정치하는 사람이 또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때 그 방향이 시민들의 공익에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용기를 내서 그런 당연히. 목소리를 내신 거잖아요. 당연히. 지금도 일단- 그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잖아요. 후회 없어요. 음, 네, 후회 없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그 이후로 쭉 이제 무소속 의원으로 계속해서 의정 활동 이어오고 계신데 무소속 의원으로서 어떤 메리트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 서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세요? 정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정당에 소속되어서 변화시킬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그 변화를 이끌어갈 거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외부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는 더 내가 볼 때는 더 타당하다. 그래서 지금 무소속이 있으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역할을 좀 하겠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걸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은 좀 어떤 그림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어떤 선거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네. 저는 민주주의의 꽃은 참여라고 봐요. 네. 예, 그래서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더 확대해드리고 이 확대된 공간에서 제시되는 것들이 온전하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 문을 활짝 열어서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런 역할을 지금 내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구선과 초선 의원 사이에는 30여 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강산이 3번 바뀔 수 있는 긴 시간인데요. 그 세월만큼이나 정치에 대한 생각과 각오도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는 두 번째 주인공은 대구 달서구의 정치 새내기 최홍민 당선자입니다. 이래 돌멩이 차면은 발가락이 깨져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발길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 치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아, 사실은. 똑같은데, 지금 현재 출발하시는데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의정활동 시작하세요? 제가 말주변이 좋지 않아서 이런 비유라든지 그런 적절한 비유는 못 드릴 것 같지만 뭐
이제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런 돌을 치우신 의원님이 계신다면 전 거기다 아스팔트를 까는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습니다. 일단 어쨌든 청년들이 살아야 이제 우리 미래가 산다고 저는 그렇게 슬로건도 했었거든요.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대구에서 좀 더 사람들이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대구를 제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야 진짜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도 어머니십니다. 네. 저도 모교 출신요 57회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저 87회죠. 맞습니다. 야 30년 차이 나네요. 네. 그래서 우리 걸 알아보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 의원님 축하한다고 해서 이렇게 모교한 이 드레스를 만들었어요. 너무 귀여워. 사진 한번 찍어도 되나요? 좋죠.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초면에 실례가 안 된다면 의원님이라고 부르기가 네네. 조금 어색할 만큼 네. 굉장히 앳되셔서 혹시 학생 때 의원님 모습이 기억이 나세요? 좀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요? 저는 진짜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친하게 지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진짜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거의 그런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저희 네네네네네. 들었을 때부터는 네네, 맞습니다. 항상 부모님과 대화를 하셨구나. 네, 어머니. 어머니. 네. 원래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네. 항상 책만 많이 읽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민주당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는 좀 더 민중의 마음을 좀 두고 민중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이제 민주당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선택하게 된 것 같고. 의원님이 어떤 정치적인 멘토랄까? 꼽는 분은 누구누구일 것 같아요? 가까이서는? 네. 아까 그분부터. 네, 일단 제가 당선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최연소인 사실 이렇게 어깨에 부담감도 좀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연소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잘해야 다음 세대에서 이제 다른 청년들이 좀 더 이런 정계에 좀 더 편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어렵거나 좀 고되거나 이랬던 거는 어떤 게 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가 뭘 하냐, 그렇게 어린데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게 솔직히 제일 힘들었어요. 어쨌든 이번에 제가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보여드릴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안고 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네,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여성 청년에 대한 가점이 있었잖아요. 네. 그 가점이 없었어도 스스로 공천을 자신 없습니다. 네, 자신 없어요. 저는 제가 무슨 어떻게 또 그렇게 몇십 년을 이렇게 몸담아 오신 선배님들 절대 못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할당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청년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공천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할당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 이점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제 꿈을 펼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할당제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워낙에 이제 또래 집단의 어떤 분위기를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 좀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뭐 성별로든 세대로든 이렇게 소위 갈라치기가 워낙 요즘 많은데 그런 데 대해서도 좀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네, 맞죠. 청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청년의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이슈화된 사회이다 보니까 청년들끼리는 뭉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청년들끼리 뭉쳐야 하는데 이걸 젠더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거는 청년 본인들을 위해서 정말 불필요한 일이다. 논쟁이다. 네네. 소모적인 논쟁이다. 네.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제가 조금 더 올라설 수 있다면 사실 저는 대구를 위해서 대구의 청년들이 조금 유출하는 걸 좀 막고 싶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뭐 오피셜이라지만 전 뭐 대구시장까지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세 과정에 돈이 들잖아요. 네.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머니께서 적금을 깨셔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번에 그 선거할 때 그 종이 내잖아요. 거기 서류 중에서 제 재산을 적어야 되는데 0으로 적었거든요. 그만큼 재산이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또 어머니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한 일인 게 제가 안 계셨으면 아예 시작도 못 했겠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 주셨던 학창 시절로 되돌아가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방식을 몰랐던 네.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이라면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효율적으로 이게 먹힐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무턱대고 가가지고 야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전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발언에 힘을 키우려면 동료분들도 있어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한 명의 힘이 아니고 의회의 힘이다 보니까 그런 뭐 동료라든지 뭐 쓸 수 있는 수는 다 쓸 것 같아요 아마. 네. 이번에 당선되기 위해서 모든 패를 쓰는 것처럼 네. 물불 가리지 않고 네, 쓰겠다. 약간. 이번 선거 결과 대구 기초의회에는 2030 바람이 불었다면요. 광역의회에는 강력한 여풍이 몰아쳤습니다. 역대 최다 여성 의원 배출. 그 중심에는 용감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만나러 가는 세 번째 주인공 이재화, 이재숙 자매 의원입니다. 네, 그러면 두 이제 자매 의원이시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면 통하는 대로 또 다르면 다른 대로 어떤지 이구동성 퀴즈를 한번 해볼까 봐요. 이제 대구시 의원이면 당연히 기본적인 역할이 이제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시의원이 되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어떤 동물의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뺏기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제가 매일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안 봤는데 전혀 안 봤는데 생각이. 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장고 끝에 나온 답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진돗개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예요? 진돗개가 주인을 충실히 지키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의원이라면 집행부 견제도 하고 하지만 서로 소통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 주민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진돗개로 적었습니다. 원숭이 아주 일찌감치 쓰셨어요. 네, 이 원숭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정 활동하면서 공무원들과의 사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끝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무원들과 지혜롭게 서로 견제할 건 견제하고 또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삼선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원숭이라고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제 차기 이제 시의원 입성을 여러 차례 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대구시에 가장 급한 숙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많잖아요. 사실 어떤 답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그대로 계실게요. 조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계속 오랫동안 취수원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 8대 때 거의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제가 들어오면 이 물 문제만큼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이제 시장 당선자님하고 조금 뭐 배치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2의료원 유치 때문에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들이 굉장히 처음 이번에 코로나 사태이면서 엄청난 힘듦을 대구 시민들이 겪어왔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다 퍼져가 다 힘들지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꼭 제2의료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적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의회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사안 2가지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정치인으로서 이재화 의원의, 이재숙 의원의 단점 하나만 꼽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착한 거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 무조건 착해서만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너무 믿어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이렇게 이 순수한 거를 그대로 받아주면은 참 좋은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너무 착한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서 제가 적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착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동생은 조금 못됐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요. 사실은 못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구의회하고 또 시의회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부드럽게 해주면 더 확실한 정치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네, 이렇게 이제 2분 진짜 자리를 찾아 이제 가셨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거리가 머네요. 보이시죠? 사실 맨 앞자리 하면 교실 생각해 보면 눈 제일 초롱초롱하게 뜨고 필기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초선 의원으로서 의원님 모습이 이제 이 자리에 혼자 앉아 계시니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자매 의원이란 어떤 뭐 이름표 이런 걸 떼고 초선 의원 이재숙 의원님께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볼게요. 네. 정치인 이재숙으로서는 언니의 그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언니의 그늘이 물론 크죠. 근데 저는 동구에 8년을 하면서 제 성격 자체가 저는 인간성 좋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까칠하다는 이야기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소신대로 그냥 해왔고 내가 어차피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소신껏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 밑에 있는 그늘이라기보다는 그냥 도움되는 거지 그늘에 가려가지고 아니다라는 소리는 별로 안 들어봤거든요. 언니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만 네네. 언니는 언니고 나는 나다의 네네네.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네네. 본인의 캐릭터를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재숙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는 어디까지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내가 다른 어떤 더 큰 꿈을 꾼다 그 생각은 지금 안 해봤고요. 지금 어렵게 이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지금 하는 역할 최선을 다하면서 나중에 뭐 그런 꿈을 가지게 될지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그때 이제 결정을 하지 지금은 어떤 최종적인 어디까지 가겠다 그 생각은 솔직히 안 해봤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차기 의회 숙제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네. 지금 벌써 아직 임기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네, 고민이 네.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좀 어떤 것들 지금 좀 고민되시는지도. 그래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우리 대구 강력시장님이 대통령을 꿈꾸셨던 분이 대구시장님이 되시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님도 굉장히 많은 꿈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그 꿈을 이루시려 그러면은 의회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역할을 하나하나 챙겨야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많이 내어놓은 거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루어야 하는데 또 전임 시장님이 해놓은 공약에 대해서도 하시던 걸 그대로 밀고 가는 게 아니고 좀 많이 바꾸고
바꾸려고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진짜 이걸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그냥 가야 되는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이래 의원들하고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토론도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의회에 입성하시면서 이번에는 의장 도전을 또 선언을 하셨어요. 네. 좀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포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재선 때까지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했지만 이제 3선이 되다 보니까 아, 의장을 해서 이 32명의 의원들과 똘똘 뭉쳐서 견제도 하고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결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서로 의논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면 의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네. 여성이 더 알뜰하게 살뜰하게 하지 않겠나. 꼼꼼하게. 예,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따라 맨 뒤로 와 보니까 최다선 의원의 무게감이 이렇게 느껴져요. 먼저 선배 정치인으로서 이제 시의원으로서는 초선인 이재숙 의원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 어떤지도 궁금해요. 조언을 하자면 선배 정치인으로서 좀 날카롭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아직 뭐 시작은 안 했지만 저는 이제 구의원 8년을 하는 걸 봤잖아요. 잘할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던 공무원들하고 사이 이런 것도 얘기 많이 듣잖아요. 또 동구청에 있던 공무원이 시에 들어와서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오면은 제가 동구청에 있을 때 이재숙 의원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칭찬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참 버려놔도 내가 안 그거 해도 지가 알아서 다 할 거다. 예, 그런 생각을 좀. 정치는 갈등과 화합이다. 밥이고 생물. 국민의 희망이다. 정치는 함께 하는 것. 네,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저도 한번 정치를 5글자로 정의해 볼까 봐요. 정치란 모르면 남일이다. 모르면 남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 알고 보면 내일이거든요. 나의 일상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있는 정치. 박정희 이슈로드 오늘은 바로 이 정치에 뛰어든 의원 4분을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실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변화의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 좀 가능하겠습니까? 왜 관심 없는지 물어보세요. 정치에 대한 생각과 각오도 다를 것 같습니다.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